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김문수 TV 2시엔 김문수 사제 맞짱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님은 서울대 70학번이시고 네. 저는 79학번. 우리 이동환 변호사는 99학번. 99요. 99학번이면 아, 좋다. 태어났을 때 내가 뭐 했나? 그죠? 몇 년생이세요? 80년생. 그러니까 이 사람 대구 나기 전에 저는 대학 들어갔어요. 네. 그죠, 선생님? 우리 이렇게 3대가 모여서 서로의 세대 간 차이를 확실하게 해소하는 3대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지금 11시 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 인권법 통과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 2명을 추천을 안 해가지고 북한 인권법 시행을 할 수 있는 재단 구성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규탄 집회를 했는데 저는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재인이는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인권 단합 변호사, 북한 인권 단합 변호사다. 북한 그 인권 핵심적인 단합 그 뭔가- 발언만 했어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 있네. 왜냐? 문재인은 아시는 것처럼 이 북한의 김정은 대변인, 김여정의 하수인,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상학 씨 하는 풍선 날리는 거 이런 재단도 전부 다 이인영 죄송합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저 보낸 거죠. 옆에 있는 어린이는 누구예요? 어린이는 지금 대구 한반도 변호사 모임 대표의 예. 손자, 손자. 초등학교 4학년인데 똑소리 나더라고요. 탈북자가 아니고? 예, 자기는 지금 우리 한국이 아주 천국같이 생각하는데 북한 애들 너무 안 됐다. 안 됐다. 이런 거지 예. 발언을 해요. 그래서 저 아기들이 지금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 아기가 지금 역사상 가장 어린 학생이 저기 나와서 북한 인권, 우리 어린이들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똑소리 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문재인이는 인권 변호사가 아니다. 이 사람은 인권 탄압 변호사다. 특히 북한 인권 탄압은 아주 도를 넘어서 세계 김정은이 다음에는 북한 인권을 가장 많이 탄압하는 김정은이 시진핑 다음에는 바로 문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동원 변호사.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은 우리 지사님 같은 틀딱이 네. 북한 인권을 막 예컨대 참견하면 네. 마치 내일처럼 네. 그래서 그 북한 인권을 참견하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북한 핵하고 북한 인권을 네. 그냥 북한 거니까 네네. 그걸 거론하지 말자라고 네, 뭐 네. 젊은 사람들 많이 생각하대요. 네. 아무래도 이 젊은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저희 때 이해찬 세대라고 해서 그 전교조의 세대를 받은 학생들이 많죠. 그런 세대 나이대가 그렇게 되는데 그 교육 과정 자체에서 그 북한에 대해서 주로 이제 동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죠. 미제국주의자가 저 틀어막아서 못 큰다. 그리고 뭐 남북 통일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거의 뭐 환상에 가깝게 그런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정교조 선생님.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어떤 진짜 뭐 그야말로 고모부를 고사포로 하고 뭐 그 참수까지 했다는데 그런 내용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인지 현 정권이 주로 그렇죠, 지사님. 이 북핵하고 이 북한 인권 얘기하면 막 경기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지금 북핵 자체는 아예 거론도 안 하고요. 뭐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인권을 자기 동포 인권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인권도 아니고요. 인권을 외면하는 국가는 국가로서의 격이 천격, 돈밖에 모르는 천격.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나라 바로 침략을 위해서 북한이 적대 국가에서
핵 미사일을 다 개발해 놨는데 사드 배치 하나도 네. 못하는 이런 그건 이제 중국을 집어서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북한보다는, 국가를 예. 자기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예. 국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핵심이 뭐냐? 하나는 기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게 기본권 1번, 두 보호하는지. 번째가 예. 자기 국가의 대외적인 존엄성을 유지하기 예. 위해서 아. 무력을 가지고 자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무장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핵 상대방이 무장력을 지금 넘어서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져도 우리는 방어 사드도 배치 못하는 이런 국가는 국가로서의 저는 자격이 진짜 없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참 미국 그 라이언 일병 교환기 네. 일개 중대가 몰살당하면서 2차 대전 때 그 네. 실종된 라이언 일병. 왜냐하면 그 집에 이제 아들이 셋인데 위에 두 형은 이미 2차 대전 현장에서 다 죽었어요. 네. 야, 이제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막내 아들이 이제 실종됐다, 잡혔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결국엔 못 구하는데 이 막내 아들을 찾아서 구하기 위해서 일개 중대가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다 몰살당해요. 난 참 미국 보면은 그죠? 미국 보면은 그죠? 네. 참 자기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트럼프 보세요. 그죠? 그 코리안계 한국계 미국인들 그 북한에 억류당했는데 얼갱이 적결님 감사합니다. 아유, 빨갱이 적교님은 여기서도 또 이렇게 최명진 TV만 하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안 할게요. 네. 그렇게 참 구하러 대통령이 직접 가서 구해오잖아요. 거기 미국 국무장관 보내가지고. 근데 우리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같은 여기 민족끼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우리나라 남한 주사파들 그러니까 이 북한에 있는 민족끼리- 인권도 그러니까 뭐 지금요. 인권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그 우리 방탄소년단 네. BTS 네. 가사가 다이너마이트 가사가 뭡니까? 나는 오늘 밤 별 속에 우리보다 있다. 우리보다 신세대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밤 별 속에 19살 맞네. 이 지구 위에가 아니라 별 속에 내가 있다. 야,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 우리 방탄소년단 젊은이들이 생각이 이 정도인데 이거는 네, 훨씬 아직까지 계속 김정은이 밑에 가서 그냥 아이고 네. 시진핑 밑에 가서 이건 아니죠. 적어도 전 세계 또는 별 속에 이 정도 좀 돼야 우리 근데 지사님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지사님은 뭐 북한에 무슨 연줄이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우리 아버지가 1.4.5 때 월남했으니까 참 우리 삼촌이 거기서 지금 무슨 고초를 당할까 이런 생각에서 뭐 북한 인권법 이런 걸 발의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지사님은 북한하고 무슨 아무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최초로 북한 인권법을 발의하셔서 하셔서 오늘날 물론 이제 저 법이 통과될 때는 현직 의원이 아니어가지고 별로 빛이 안 났어 사실은 그죠? 근데 그렇게 발의하시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이 운동권이라는 게요. 민주화 네. 운동권은 첫 번째가 인권입니다. 그렇지. 운동권의 머릿속에 인권 개념이 없어지면 이념을 막론하고 인권. 예, 이거는 이 문재인이나 이 주사파들은 인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래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 의회, 네. 미국의 상원 의원 중에 샘 브라운백, 지금은 미국 캔자스 주의 주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보셨죠? 예, 유나님, 최명진님 달고나 커피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거기 그래서 이준수 PD 이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캔자스 주의 네. 샘 브라운백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상원 의원하면서 이 사람이 북한 인권법을 미국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주력이고 네. 이 사람하고 미국도 바로 수잔 쇼티 두 사람이 아주 친구예요. 자기네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단해. 기독교 정신, 크리스찬 기독교 정신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 인류는 모두 다 예수님이고 전 세계 박해받는 그 인류 속에 예수님이 고난을 하나님의 받고 자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북한은 얼마나 고난을 받아요. 뭐 다 근데 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 거기서 제가 자극을 받아서 그거 제출하실 때 네. 기독교인은 아니셨는데. 아니, 저는 물론 그때도
천주교입니다만 천주교인도 다 기독교인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주교는 지금 좌빨화돼가지고 안 예,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는 네. 소득을 높인다. 또 문재인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방역을 잘한다. 이게 네. 국격이 높은 게 아니고 바로 인권을 중시하고 그 인권 중에도 자기 동포 인권 그리고 세계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국격의 첫걸음입니다. 저건 뭐예요? 네. 무슨 사진입니까? 저것도 뭐 인권? 아, 북한 예. 인권. 부산에서 예, 북한 인권법 제정 부산- 촉구 집회인데 예, 부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좀 김학이, 김학이 아니에요? 저 김지민님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젊은 네, 변호사님, 네. 이동환 변호사님, 지금 북한 인권법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저는 법률이 통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거참. 정부가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까 뭐 운동권이라서 인권을 중시한다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는 더하죠. 네. 변호사야말로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직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목선 타고 탈출한 그 북한 탈북자, 저희 우리나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빨갱이 적결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냥 뭐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넘겨줬죠. 그렇죠. 이건 뭐 예. 그거 네.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그냥 살인 행위라고 이렇게 네. 비난 많이 받았는데 북한의 그 포갑적인 체제를 벗어난 이 탈북자를 지금 이 현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그냥 정상적인 정부인데 그냥 이탈한 주민이다 이런 식이죠. 그런 면에서 아주 이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주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북한 인권법 지사님 좀 밖에 있으시면서 안타까우시겠어요? 지사님 경기도지사 하지 말고 계속 국회의원 하셨으면 어땠어요? 그때 이제 수잔 숄티는 그렇게 권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북한 인권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저보고 이거 지방자치단체장, 네. 경기도지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했는데 숄티가 우리나라보다 정치 그렇게 잘하네? 그 수잔 숄티는 서울 평화상도 받고 북한 인권법에 뭐 최고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미국에서 예, 캔자스 주지사로 나간 샘 브라운백도 이번에 부정선거 토론에도 숄티 왔대? 그건도 똑같아요. 네. CPAC 회원으로 그죠? 거기는 안 왔어요. 그건 좀 달라요. 시팩하고는 달라요. 안테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지사님 존경하는 차 의원님 파이팅. 자, 지사님을 먼저 얘기했지만 존경하는 차 의원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요. 여기 보면은 저기는 수잔 숄티고 네. 저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블랙 시위를 다시 하자 이런데 지난 토요일 바로 오후 2시에 강남역에서 한번 하고요. 지금 블랙 버스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버스 그래서 살 블랙 때 버스를 타고 제가 강남역 용산역 광장에서 또 시위를 하고요. 지사님 영어 잘하시나 봐요. 영어로. 예, 영어로 그다음에 하시나요? 또 저기 공부 많이 했어요. 광화문에서 네걸스도 하고 청량리역에서 하고 4번의 블랙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시면 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안 하는 줄 아시면. 하여튼 제가 옆으로 세려고 그러니까 지사님이 네. 재미없게 또 그 얘기하시는데 저는 지사님이 다시 계속 국회의원을 했으면 아마 저도 공천을 더 빨리 받았고 제가 지사님한테 물려받았잖아요. 지사님이 오늘날 처지가 상당히 달랐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해요. 그럼 먼저 북한 인권법도 통과시키고. 그런 이야기는 뭐 이제 지난달에 저는 세나마나 얘기다. 좀 다르고 지나간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과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거나 가정법을 쓰지 않아. 저는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고 그 순간순간이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저희 선택이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는 나는 없습니다. 지금도 이해 없어요. 저도 지사님한테 제가 배워서 그런지 저도 그래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어요. 저 옛날에 학교 때 시험 볼 때 답안지를 시험 보고 나면 저는 한 번도 맞춰보지 않았어요. 진짜 시험 보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어? 아, 그거 맞춰봐야지. 그래. 아, 저는 안 맞춰봐요. 안 맞춰봐요. 그리고 그냥 그건 저하고 다르네. 예, 방송 토론한 것도 저는 다른 사람 모니터 한다는데 저는 안 해요. 맞춰봤자 다 맞았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것도 저하고 다르네. 네. 지금 저 하려면 저처럼 하세요. 노 받고 차 아닙니까 제가? 노 받고 차. 그 순간 저는 최선을 뭐 다한다. 밖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돌아봐야지. 여기 나오네. 인간은 앞으로만 보면 안 되고 채점 해봤자 다 맞았으니까. 앞으로만 보면 인간이 아니고 아 그건 그래. 뒤도 보고 앞도 보고 네. 옆도 보고 네. 같이 가야 돼. 손도 잡고. 저는요 지사님 쫙 보면 내가 틀린 거 같은 거 조금 이상한 거 뭐 문제가 25개 문제 33개 문제잖아 우리 시험 보면 네, 네. 그 중에서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머리로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안 맞춰봐요. 아 그거는 내가 좀 뭐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책 들고 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예. 제 명언이 뭐냐. 천재의 기억력보다는 바보의 기록이 중요하다. 아, 이거 우리 지사님 일기 지금도 일기 쓰세요? 아, 일기보다는 이제 요즘 페이스북으로 대신하는데 계속 쓰고 있죠. 그렇죠. 차이는 저보다 더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놈의 페이스북을 일기 쓰듯이 하다가 사고를 많이 쳐요. 아주 너무 속내를 많이 털어놔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명진도 오늘 좀 큰일을 했어요. 이동환 변호사하고 같이 아침에 11시에 서울 남부지원 가가지고 거기서 제 제명 처분 있잖아요. 그 황교안이가 지사님 좋아하는 황교안이가 최고위원회 지 마음대로 가라로 소집해가지고 가라 하면은 이거 노딱 붙나? 가짜로 소집해서 그냥 차명진 제명 처분했다는데 이거 불법이다 해가지고 이동환 변호사가 이제 네. 가처분 신청 받아냈잖아요. 이게 오늘 본안 소송을 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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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주장하지 말고 저쪽에서 주장 뭐라 그럽니까? 일단 제명 못 자기네들은 알아들었어. 제명 처분 한 적이 없다. 일단 그러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가 나왔어요? 아니요. 거기 근데 변호사. 거기도 이제 변호사가. 변호사가 있거든요. 아, 미래통합당에서 네. 그 이 소위 말하면 그 변호사를 해주면 네. 다음 공천할 때 고려를 해요. 예. 네? 네. 그래서 거의 무료 변론하는 변호사들이 꽤 있어. 근데 그래서 좀 뭐라 그러나 좀 그리고 하는 말이 성의 없어요. 그 이미 탈당하셨으니까 네. 이제 와서 뭐 그걸 또 무효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네. 그죠? 그리고 그 가처분 해가지고 선거는 무사히 하셨으니까 네. 그 목적 달성한 거 아니냐. 어우. 예. 주로 이런 취지예요. 그럴듯한 얘기인데. 예. 그 이상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네. 이동환 변호사 뭐라고 변론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의원님께서 그 탈당 권유를 받으셨어요. 4월 10일에. 나도 그 생각했는데 케네디 닮았대. 안테나님. 야, 안테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 케네디 닮았다는 그러면 이 케네디가 네, 네, 네. 왜냐면 이 이동환 변호사처럼 근시안이야 가지고 눈이 핑핑핑 돌거든. 그 내가 알거든.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셋 중에는 그래도 제일 훌륭하고. 제일 표가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 네. 탈당 권유가 4월 10일 날 나왔는데 네. 4월 13일 날 또다시 제명 처분을 해버린 거죠. 황교안 대표가. 네. 그런데 그 가처분을 통해서 이 제명 처분은 이미 임시적으로 효력이 중단됐죠. 그리고 선거를 치렀고 탈당 권유 처분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10일 이내에 네. 탈당 신고를 하신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제명 처분이 무효를 우리가 확인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진 탈당한 거하고 그 제명으로 당해서 쫓겨난 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죠? 네. 저는 자진 탈당. 네. 여기는 쫓겨난 예를 들어서 차이가 나. 네. 제명으로 쫓겨나면요, 그 당규가 있어요. 당규에 5년 동안 그 당에 재입당을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제명은 그때. 근데 탈당은 아닌데. 그냥 내가 임의로 탈당을 해버리면은 거의 제한이 없거든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은 언제든지 재입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차이를 전 지적한 것이죠. 제명급 탈당 이제. 네. 그래서 뭐 재판부에서는 특별히 이제 물어볼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눈치가.
제가 이제 서면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해가지고 골들이 되고. 예. 오늘 바로 그냥 결심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끝. 그치요? 예, 오늘 끝 해고 11월 달에 이제 결심한대요. 선고하겠다. 근데 그럼 오늘 재판은 거의 끝났네? 네, 재판은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오늘도 근데 예. 오늘도 뭐 한 5분이나 했나? 5분도 안 했죠. 그럼 어떻게 결과가 우리는 이길 것 같은데요? 예, 아직 근데 모르겠어요. 그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어차피 너는 제명이 가처분이 신청됨으로 인해서 너는 사실은 네 이익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너 그래 그거 무효라고 얘기해봐라. 지금 뭐 너한테 득대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 판사들이 좀 그런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 아니 그런데 이제 사후적으로 누구한테 이익이 됐나 안 됐나 그지? 그때 제명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 자유한국당 충성심이 높은 열렬 당원들은 네. 좀 덜 찍었을 거 아니에요. 덜 찍었죠.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자그마치 8,000명이 그렇죠. 예. 미래통합당 네. 그 홈피에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박살을 내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 그 불법적인 네. 제명 처분을 해서 입으신 손해가 네. 막중하다 말씀을 글쎄요. 하시는 건데 그거는 사실상 소송 안 했습니다. 소송거리죠. 네. 그건. 별개로 손해배상 그쵸. 청구 소송. 우리 또 민사소송 별개로 황교안 대표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사님이 여기서도 아까 얘기하시는데 그 어떤 분이 우리 이동환 변호사 정치하라 그러고 지사님도 야 미래통합당까지 안 되니까 우리 진짜 자유민주정당 만들자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소송 걸어서 이기면 네. 창당 비용 댈게요. 아니 뭐 소송 걸어서 이기든 지든 간에 네. 저는 자유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예. 이 자유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극우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무식하다고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면은 극우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 이야기하면 극우라 보니까 온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이 왼쪽으로 자유민주당을 만들어야 안 되겠어? 그러니까 진중권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회민주주의자. 그건 뭐 사회민주주의니까 저하고 생각이 다르고. 아니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진중권이 중심이 돼 있다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네. 소위 자유민주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국으로 이따가도 좀 나오겠지만 집회 탄압하는 거 보면 집회의 자유를 저렇게 탄압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진짜 진정한 자유민주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차명진 의원이 무슨 극우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극우의 상징으로 돼 있어요. 네. 왜? 아니 세월호를 비판하고 세월호 천막 안에서 광화문 내거리 안에 앉아서 스리섬 하는 거 비판하면은 네. 그게 극우냐 이거죠. 또 나왔어 오늘. 스리섬 하는 놈이 그놈이 완전히 풍기문란해 그렇죠. 도덕문란이지. 아니 왜 그 도둑이야 했는데 네. 너 왜 이 네. 도둑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그 거지. 지적을 더구나 신문 보고 그 네. 자기들 소식에서 나온 거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 가지고 왜 그게 그거냐. 이게.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헌법에서 보장되는 네. 가장 중요한 자유죠. 네. 그리고 지금 개천절 집회도 집회의 자유. 네.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극우예요. 그렇죠? 예. 그 파시스트지. 예. 그 얘기 좀 하기 전에 기자님 네.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것도 심각하게 짚어야 되는데 일단은 하여튼 뭐 가짜 미터인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그 문재인 지지율이 조금 더 처지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처지는데 처진 것도 있고 또 올라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국민의힘 지지율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여론이 약간은 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저는 제일 문제가 지금 문재인 같은 사람은 지지율을 따지기 전에 저 끌어내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거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꿔가지고 김정은이한테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지율이 저렇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게- 저거는 문제가 없다. 리얼미터 지지율이네요. 리얼미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이 가만해. 10이 뭐냐? 한 20 해야 돼요. 네. 저는 그래서 네. 지금 저 좌표는 뭘 말하냐? 진정한 자유민주정당을 만들자. 그래, 니들이 극우라고 해라. 그냥 니들 전부 다 빨거니까 우리가 극우로 보이겠지.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자신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그래. 저기 우선에 저 명칭에 보면은 국민의힘이라는 거 저것도 완전히 뭐 파시스트. 국민의 짐.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무솔리니 파시스트. 무솔리니, 이게 저거 국민님. 뭐 그러니까 저거야말로 예. 극우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저거는 네. 더불어 노동당 아닙니까? 네. 네. 김정은이 당이고. 아,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주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전망이 정당은 없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정의당하고 진짜 좀 자유민- 있으면 합칠 거라는 거 아세요? 아니 뭐 그거는 모르는데 자유민주당 네, 정당은 하나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하나 필요한 게 아니라, 지사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정치인이 세운 정당이 사실 없거든.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종교인이 세운 정당, 거기 좀 잠깐 끼우태지만, 종교인이 세운 정당, 무슨 사회단체에서 세운 정당이 있는데, 정치 프로가 세운 정치 정당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사님, 우리 한번 정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봐야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정당은 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없어지고 네. 자유민주주의자를 극우로 몰리고 있는데 네. 말 한마디 제대로 대꾸할 네. 정당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에슬리님, 제발 빨리 좀 만드세요. 저희가 만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념, 우리 다 갖추 있어요. 그 다음 사람 다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당은 기본 당원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당원. 그리고 기본 당원에 내는, 이 뭐죠? 저게 있어야 돼요. 이 당비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000원짜리 10,000명. 이게 정말 갖춰진다면, 한 달에 10,000원짜리. 저 볼 때 한번 멋지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합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네.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나갈 것인데 우리 김문수 TV 보시는 분들, 자명진 TV 보시는 분들 같이 네. 계속 예.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우선 창당주비위원회, 바로 그다음 뭐 창당준비위원회, 토하하? 그다음 창당 작업을 네. 할 것인데 한번 계속 해보시죠. 하여튼 한번 똑바로 된 정당, 네. 정신 똑바로 박힌 걸 한번 네. 해보고 감사합니다. 뭐 죽더라도 위원님. 한번 하다가 죽어야지. 이대로는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지지하는 뜻에서 슈퍼챗 좀 올려주세요. 예. 아, 그건 농담입니다. 자, 지사님. 네. 지사님 말고, 우리 저 이동환 변호사한테. 네. 추미애 아들이 네. 그날 기대를 안 했잖아요. 네, 네. 네. 23일차 되는 날. 네. 그 이유는, 집에서 누워서, 아파서 누워서, 네. 어쩔 수 없이 안 했는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뭐 게임방에서 게임 하다가 기대 안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네. 발표를 했어요. 아, 예, 예, 예. 그 얘기가 좀 오래전부터 사실 돌았는데 우리가 저희는 알고 있었죠. 이게 잘못하면은 네. 허위사실이나 네, 네. 명예훼손일까봐. 네, 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조수진 의원이 발표했어요. 네, 네. 이주수 PD 그거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영상. 말씀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같이 게임을 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의원실에서 자유깃발도 알고 그 있었네. 제보자의 진술을 확보한 거고요. 예.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 휴가 중에 서울의 PC방에서 제보 내용이? PC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 그거 아주 유명하죠. 아주 롤 게임이잖아. 여럿이 한꺼번에. 되게 많이 하는 게임이에요. 저기 나온죠. 지금 저기 플레이어의 플레이어들이 지금 띄워져 있는데 하다가 저 게임을 하다가 뭔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는데 전두환 문재인만 알겠는데. 하다가 이 부대에서 전화가 온 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다가 너 지금 어디? 나는 걔가 네, 네. 저 집인데요 한 네. 이유를 인지하겠어. 보통 너 어디야 그러면 네 지금 기대 중입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네. 아파서 병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네네네.
게임방에 있는 걸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저 집인데요 그런 거예요. 난 네. 얘가 왜 집인데요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렇죠. 정말 지금 참, 예. 이미 복귀가 늦어진 상황에서 집인데요 이래도 이거는 영창이에요. 그죠? 그래도 게임방입니다 하는 거가 좀 낫잖아. 그거는 눈치가 좀 있어. 그렇지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거 자체로 지금 허위 보고죄가 경가에 낸 됩니다. 놈이 게임방 있으면 네. 큰일 나니까. 허위 보고를 한 거죠. 그것도 죄가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수진 의원실에서 롤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 회사 측에다가 이 서 씨가 실제로 여기서 게임을 한 게 맞냐 조회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아닙니다. 이거 통신 비밀 법에 반해서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기는 자유민주주의하네. 아 그렇죠. 예. 네? 그죠? 완전히 네. 불공정 사회야. 통신 비밀 그 법률을 이제 내세우면서 8.15 집회 멋져다. 참여한 수만 명은 다 그죠? 추적하면서. 예, 그 지난 광복절 집회 때 이제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의 그 통신 자료를 모두 입수한 사례가 있는데 그걸 비춰봤을 때는 이것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좀 요절복통할 일이죠.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그저 이거는 그야말로 문재인이가 청년의 날 뭐 이 공정을 이 37번이나 얘기했다는데 네. 그 사람 말한 공정 내용 자체도 틀려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문재인이 그런데 생각하고 그거조차 안 지켰어 이놈. 그러니까 문재인이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거는 예. 자기들 기생충 빼고 그렇죠. 사람은 공정하고 기생충은 자기 마음대로 막 엉망으로 해도 된다. 예. 뭐 시간 맞춰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어도 되지 기대 안 해도 된다. 이 자기들은 공정이라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신특권층, 신귀족층, 신기득권층, 이것은 기득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요거 문재인의 공정을 제대로 파악하시려면 여러분 있잖아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보세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딱 거기 나오는 최고 돼지 프랭크가 딱 문재인이에요. 그 프랭크가 뭐라 그러냐면은 프랭크가 어떻게 했냐면 그 게으른 농장주를 소위 말하면 쫓아내요. 그래서 동물들이 농장을 점령해. 근데 그 동물은 다 평등하다고 해놓고서 네. 이 돼지 프랭크는 자기는 특별 대우를. 네. 다 평등하다는 것 자체가 틀렸는데 네. 일단 좋다 이거야. 네, 평등하려면 네, 진짜 평등해야 되는데 네네. 자기만 특별해. 그래서 프랭크가 뭐랬냐. 이거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 그렇죠. 이게 문재인의 공정론입니다. 예. 이게 조지 오웰의 책에 나오는 지금 여기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은데 딱 맞지? 더 지금 황당한 것이 이 서 씨가 부대 전화를 받고 잠깐 나갔다가 전화 받고 왔는데 다시 PC방에 다시 와서 게임을 또 했다는 거죠. 그 뭡니까? 연장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 보세요. 모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죠. 모든 사람은 공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더 공정합니다. 여기 그래서 최민희가 얘기했잖아요. 초엘리트. 네. 지금 가장 공정한 사람이 지금 서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문재인의 공정론, 공정이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는 공정이 뭐냐? 각자가 자기가 한 역할에 맞게, 그리고 각자가 소위 말하면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운에 맞게 그렇게 해서 대우해 주는 것, 이게 공정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보고 얘들은 뭐 그냥 이렇게 지사님 공정론 저는 이렇게 봐요. 저 문재인이 공정이라는 거는 촛불혁명 세력은 뭐 군회를 가든 안 가든 귀대를 하든 안 하든 조국이처럼 뭐 집을 몇 채 가지든 뭐 졸업장을 뭐 위조를 하든 뭐 추천장을 뭘 하든 아니, 논문을 위조를 하든 합법적으로 걔는 추천장 막 주잖아 지금. 혁명 의사 되고 세력은 공무원 되는데. 혁명 세력은 뭘 하든지 이거는 공정하고 혁명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 중이기 때문에 당신들 간섭할 필요도 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촛불혁명. 그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이 이 당시의 자유한국당 이런 것들은 전부 적폐예요. 네. 그 다음에 대법원장 양승 때부터 법관도 적폐요. 우리법 연구에 김명숙 빼고.
그다음에 검찰도 전부 적폐요. 네. 그래서 지금 검찰도 해체, 공수처와 경찰로 네. 다 넘겨주고 군인도 지금 다 적폐요. 국군 보안사령부부터 다 기무사령부 다 없애죠. 그 국정원 다 없애죠.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적폐, 대한민국의 이승만은 국립현충원에서 파내고 박정희 파내고 전부 백선엽 장군 다 국립묘지 파내고 이것이 공정이네. 그 빈센트 유님 있잖아요. 현재까지 이 홍준표 대표는 아직도 미래통합당인가? 국민의힘 여기 입당을 하시는 게 상당히 목매달고 계시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 포기하고 우리 자유우파의 중심이 돼달라.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유민주당에 입당하시라. 예. 하시면은 우리가 그 최고로 모실 테니까 난 지사님 제끼고 내가 모실 테니까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홍준표 대표한테. 예.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 가족끼리 희생해야죠. 예. 하여튼 추미애 아들. 네. 예. 이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파야 됩니다. 자기들만 초 엘리트니까. 다행인 것은 저희가 그것을 끝까지 팔 수 있게 예. 지금 사퇴를 안 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끝까지 좀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 말까지 문재인 네. 임기 끝날 때까지 네네네. 계속 버텨주시기를 네네네. 정말 바랍니다. 네네. 그는 뭐 지금 얼마나 이들이 뻔뻔하고 찔기고 아주 징한지 네. 한번 뭐 다들 한번 느껴보시고. 엊그저께 보니까 문재인이가 추미애 지킨다고 선언을 했대 보니까. 네? 아, 그래요? 추미애만 이렇게 데리고 예. 자기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네. 그게 오히려 내가 볼 때 또 오히려 반대 신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너 지켰으니까 네가 알아서. 네네네. 왜냐면 추미애는 친문이 아니거든. 네. 두고 봅시다. 네. 됐습니다. 네. 지사님 네. 추경 우리가 좀 그래도 국회 해봤잖아요. 지사님 15, 16, 17, 17, 18 이 IMF 때도 4차 추경한 적이 없었는데. 없죠. 네. 이거는 뭐 이거 왜 이번에 그런 거예요? 7조 8천억 4차 추경이 100% 다 국가 채무 국채 발행입니다. 국채로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세금 다 떨어먹고 그동안 낸 빚 다 떨어먹고 또 빚을 생빚을 내서 네. 생빚을 내 가지고 돈 나눠준다고요? 음. 지들이 뭔데 생빚을 냅니까? 우리 빚 제가 따져보니까요. 네. 네. 국민 5천만당 5천만 곱하기 1인당 2천만 원을 해야 100조가 돼요. 1000조가 돼요. 네. 네. 빚이 우리나라 국가 빚이 1000조인데요. 우리 기영희님 감사합니다. 예, 근데 감사합니다. 지사님 제가 사니까 예, 제가 예. 읽을게요. 걱정 이 마세요. 지금요 1000조의 빚을 지금 채우는데 그것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빚을 누가 갚습니까? 국민 1인당 2천인데 제 아내하고 따져보니까 우리 집에만 4천만 원 빚인데 빚이 4천만 원이요? 받은 거는 60만 원밖에 안 받았어 이번에. 근데 문재인이한테. 그 얘기 그럼 다 돈이 어디 갔냐 이거지. 야, 그러다가 지금요. 태양광 만드는데 아니 학생들 우리 저 젊은이들 취직 안 된다고 내년에 공무원 또 왕창 더 뽑는데요. 네. 한번 뽑아놓으면 공무원들은 죽고 나도 연금이 계속 그 한번 부인하죠. 공무원 영원히 공무원이지. 야, 이거 한번 뽑으면 이게 뭐 네. 언제까지 빚을 갚아야 될지. 그래서 이거 지금 문재인 끌어내는 거에는 답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 더 문제는 야당이 이걸 깎아야 되는데 깎을 생각 안 하고 김종인이는 또 기본소득을 해가지고 더 주자 이거거든. 더 줘야 표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아르헨티나,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 이게 그리스 아닙니까?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 이렇게 가서 결국은 다 망하고 나면은 그 빚은 누가 갚고 나라는 누가 담당하냐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합의안을 이렇게 보니까 참 소모적으로 쓴다. 첫째, 통신비 정부인 다 준다고 욕하니까 35세에서 64세는 안 준대. 네. 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나이로 복지 대상을 삼는 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니까 나이로 복지 나이로 세금 복지- 있죠. 예를 들면 아동수당, 65세 이상 노령연금. 뭐 노인, 아동 이거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거는 문제가 뭐냐면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의 핵심은 광화문 집회에
위치 추적 SK, KT, LG 에 대한 통신 3사가 노력 보상이구만. 정부의 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하면서도 이 자기 법 위반해서 감옥 갈 걸 각오하고 이 문재인 정부의 경찰에 협력을 해가지고 거기 왔던 사람들 전수 예. 모든 통신 그 번호 예. 그 체제 시간 다 줬단 말이에요. 예. 통신 정보를 다 줬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저 돈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들켰죠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꼼수를 써서 좀 꼬리를 자르고 중간에 토막을 하나 잘라가 중간 허리를 자르는 겁니다. 지사님, 야, 이 김무수 TV 하시더니 예리해지셨네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네. 광운 추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네. 좌파들은 확실해 보상이 확실해 근데. 저게 지금 9천억 원 상당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 국민 20%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예산을 증액한다. 저것도요. 지금 백신이 없어. 아니 지금 백신이 나오지도 않았어. 물량 아니 이게 네. 잠시만 이 좀 황당하더라고요. 코로나 백신이라면은 코로나 19 백신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독감 백신이에요? 이것도 애매한데. 백신이지. 이제 코로나 코로나 19? 백신이라고 써놨잖아요. 아니요. 독감 네. 잠깐 왜냐면 지금 나는 그 국회에서 가끔 보면 합의할 때 네. 좀 너무 무식해. 코로나 네. 일반 코로나가 있고요. 네. 요번에 쟤네들이 명명하는 코로나 19가 있어요. 일반 코로나가 있으니까 코로나 19라고 그러지. 아, 그렇죠. 그렇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지사님. 코로나면 다 코로나 19로 알아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런데 문제는 20%만 백신을 주네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네. 20%가 아니라 제 주장은 코로나 백신이 없는데 아직 몸만 전 세계 어디도 그러네. 없어. 그러니까. 올해 중으로 나올 아니, 가능성도 그래서 제가 없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대 빨라봐야 네. 내년대에서 나올까 말까 네. 해. 그러니까. 근데 왜 빛부터 내 땡빛을 먼저 설마 이거 내느냐? 얼마지? 네. 이게 20%면. 왜 땡빛을 먼저 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제가 이 문재인이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빚을 물건도 없는데 백신 값이 얼마냐? 아니 물건도 없는데 물건 사는 빚을 먼저 내는 이거는 그러니까 나 그리고 이거 중국에서 백신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 양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네. 양산에다가 무슨 네. 연구소 만든다며. 지금 자기 고향이다. 이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 백신은 제 생각에 중국 백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국 거. 중국 거를 1,000만 명분을 사겠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중국 거. 네. 그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나왔다고 네. 확언한 데는 미국도 영국도 네. 없어요. 중국만 백신 개발했다라고 단언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얘들이 말하는 거는 코로나19 백신은 네. 코로나19 균을 중국이 만들었으니까. 네, 중국에다가 중국 이제 백신도 믿을 만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빚을 내서 야. 돈을 주겠다. 이게 이런 얘기죠. 그것도 네. 예. 물건이 나와야 돈을 주고 그렇죠. 사는데 이 물건도 없는데 빚부터 그럼요. 내자. 그렇죠. 네. 돈 있으면 그 예비비로 한다. 이건 좋은데 빚부터 내자. 국민 그렇죠. 빚 내는 것을 이거는 아무 양심의 가책도 주저함도 없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그러네요. 따지지도 주저함이 없이 빚부터 내자는 이런 국회의원은 삭잘라야죠.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물건이 없는데. 예. 우리 이동환 변호사 젊으니까 여쭤. 지금 코로나19 네, 지금 이게 코로나19에 대해요. 코로나 백신 가지고 안 돼요. 코로나19의 네, 네. 그 진단 시약이 아, 네, 네. 코로나19만을 위한 진단 시약이 따로 있게요? 아니면은 일반 코로나 진단 시약이게요? 뒤일 것 같은데요. 예, 지사님. 따로 있지. 없어요. 예.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19 진단 정부 그래요? 때문에 코로나 19 시약이 아니에요. 아니었습니까? 예. 저기 의원님 그 검사 아니요. 받으신 것도 정은경 때문에 지금 일반 국민들이 다 섞고 있는데, 그 의사들이 이걸 똑바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제 페북 친구인 어떤 그 시골 의사가 이걸 정식으로 제기했어. 너 지금 코로나19만을 위한 특별한 진단 시약 아니잖냐. 네네네. 일반 진단 시약이잖냐. 그러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서 뭐냐면 이건 죽은 균도 산균 취급한대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무증상 확진자를 마치 병자처럼 취급한답니다. 그래서 전염자처럼.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아니 진단 시약도 코로나19 진단 시약이 없는데 아,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나왔겠냐 이거야.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이라고 일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야 이게. 지사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이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네. 미국 메릴랜드 주 지사가 한국인 사이죠. 그 네.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메릴랜드 주 지사가 사간 K 진단 키트 이게 분량이 많아서 사용 네. 불가하게 돼 있다 그러죠. 그렇죠. 이런 식이죠. 그리고 예, 3번 볼게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0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이건 이제 아마 독감 접종인 것 같은데 독감 그 백신이 지금 불량이 나가지고 아, 예. 중단했다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오늘 이게 아주 뭐 중요한 기사인데 질병관리청 우리 네. 정은경 승진은 시켰는데 하는 일은 네. 완전히 이거는 네. 불량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저거 온도요. 당연히 백신이나 모든 의약품은 상온에 노출을 안 합니다. 네. 아, 우리 아이스크림을 상온에 노출하는 거 봤어요? 아이스크림 당연히 냉장고에 넣어야지. 네. 그거 이거는 아이스크림 보관할 실력도 안 되는 인간들이 아, 그러네요. 저 우리 독감 백신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네. 저거는요, 뭐 말은 유식하게 뭐 용어를 써놨지만 네. 아이스크림을 그냥 냉장고에 안 집어넣어서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걸 네.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네. 아, 말이 되는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실수를 할 게 따로 질병관리 본부 단계부터 질병관리청이 될 때까지 왜 그렇게 코로나19를 못 잡나 했더니 지금 독감조차도 지금 못 잡는 질병관리청이네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독감도 못 잡는 주제에 코로나19를 어떻게 잡습니까? 독감도 이제 쉽지는 네.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저는 딴 거보다도 이 백신이나 모든 의약품은 다 냉장을 해요. 그 약국에도 가면 다 그렇죠. 냉장고가 냉장고에 있어요. 있어요. 예, 거기 예. 집어넣으라는데 아. 저게 하나도 아니고 저 어마어마한 냉장고에 물량을- 바카스만 넣는 게 아니라 저런 걸 다 넣는 아, 저게 더 거구나. 중요하지. 예. 바카스보다 저게 더 네. 비싸. 하여튼 바카스는 상온에도 괜찮아. 바카스만 맨날 꺼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과나 이런 거는 뭐 냉장고 안 넣어도 돼. 근데 저게 말이 되는 실수냐 이거죠. 그리고 저거는 공무원연구소랑 비슷하네. 저 정도면 질병관리청장 네. 사표 내야 돼. 저건 뭐가지 잘라야 돼. 네, 그러네. 그래놓고선 네. 여기다가 무상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이거 다 부정 처리되겠네 그럼? 지금요. 2번 3번? 지금 500만 건을 지금 이렇습니다. 국회- 접종을 못 받는다 지금 이렇게 돼 예, 있네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원래 우리 헌정회원,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들 무료 네. 예방접종 맞으러 왔더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19일 날 맞으라고? 오지 원래 말라고. 갑자기 일이 생겼다. 그럼 왜 그런지는 말을 안 해요. 뭐 그래서 갑자기 지금 안 된다 해가지고 오지 마라. 근데 이 전부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네.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반드시 문책을 해야 됩니다. 야당이 이거 따져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야당이 이 지금 완전히 벌침이 없는 네. 나비밖에 아니거든요. 이건 야당이 지금 벌이한 나비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 4번, 5번, 6번은 이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는 법인 택시, 공부 못하는 중학생, 그 다음에 장사 안 되는 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해서 뭐 지원한다. 저 법인 택시는 좋은데, 그러면 개인 택시는 안 주냐? 손님이 그럼 법인 네. 택시만 줄었고, 예. 개인 택시는 안 줄었냐? 뭐 이것도 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땐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동통신 사업에 대해서 뭐 나이 연령 제한한 거는 뭐 그렇다 쳐요. 지금 소위 말하면 죽게 생긴 사람 며칠 뽑아서 이렇게 지원한다는데 왜 법인 택시만? 왜 13, 15세에서만? 왜 유흥주점 콜라텍만?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이게 듣기는 엊그저께 강남에서 장사하는 분인데요. 전화가 왔어. 저한테 뭐라냐면 우리 이제 죽었다. 네. 어? 우리 한 달에 1,000만 원씩 손해본다. 응? 내가 무증상 확진자인데 나를 보름 동안 갖다 놓고 우리 가게 앞에다가는 빨간 딱지 딱 붙여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마치 감염될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근데
지금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할 때인가? 그렇죠, 지사님? 그러니까 저는 저기 5번 중학교 학령기 아동 네.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이죠. 네. 대에서는 15만 원 주고 나머지 그러면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냐. 예? 그래서 저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보면은 유흥주점 콜라텍에서 정부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한 과거에 협조한 자에 한해 협조한 유흥주점 협조 안 한 놈은 안 저게 돼요. 바로 정치 방역이라고. 그렇지, 정치 방향이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뭐 딱 까놓고 말하면 네, 맞죠. 문재인이 말 잘 듣는 사람, 저게 야당이 저런 거는 문구를 빼줘야 되거든요. 저게 합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뭐 네. 저런 식의 정부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한 사람한테는 200만 원 준다.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야당이 저것도 뭐 저런 문구도 네. 하나 못 빼는 게 어떻게 야당입니까? 그러니까 선별 저 갈아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19만 선별 이 침투하는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 네. 긴급 구조자금도 이게 선별 네. 침투합니다. 어차피 국가가 빚내서 정말로 이 재난 시기에 서민을 지원을 한다. 좋습니다. 이 재난 시기에 시장이 누가 잘못했건 간에 시장이 정식으로 작동 안 하니까.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줘야지. 그게 공정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지사님? 그래서 지금 그렇죠. 저거는 네. 저 글 자체가 누더기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재인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자기 그냥 뭐 손 가는 대로 네네. 이거 아니지.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 그걸 공정이라고 해요. 네. 전혀 공정하지 않은 합의문을 문재인이는 뭐 나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야당이라는 자들이 저기 합의를 했다고요? 네. 첫째 나는 빚 내는 거 우리 빚 더 내는 거 나 반대. 합의하면 안 되고. 네. 두 번째는 저 글 자체를 보면은 문재인을 위한 합의문이지 저게 뭐 야당이 앉아서. 없다. 네. 대한민국 야당이 없다는 합의. 임의적이고 문재인의 지침에 네. 따른 7번 봐봐.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 인력. 이거 아마 이 사람은 간호사만 얘기할 거야. 지난번에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쌈주 시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거는 아닌가? 뭐냐면 문재인이가 의사협회한테 완전히 한 방 깨졌잖아. 한 방 먹었지. 한 방 먼저 이제 완전히 코피하면 터지니까 아이고 돈 좀 줄 테니까 어? 네. 이제 좀 그만하자. 이제 당근이죠. 이런 식으로 의사야. 저거는 네. 코피 한 방 터져야 이 문재인이 돈 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잘한 거죠. 네. 네. 하여튼 이게 다 여러분 정치적 배경이 다 있어요. 8번도 뭐냐면 이번에 그 라면 화재 어린이들 그 얘기 나오니까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은 저거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거는 항상 사각지대 위기 아동은 맞아요. 지금 이 4차 추경이 할 지난번에도 문제가 지사님- 아니에요. 저거는 탈북자 저거는 첫째. 모자 저 죽었을 때 지사님도 쳐들어갔잖아. 니들 뭐 하는 거야? 예, 그 저거는 그렇죠. 첫 번째 본해산에서 저거는 사각지대 그치. 위기 가동을 네. 먼저 보호해야 되고 이게 추경에서 나올 이유가 없지.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한마디로 뜬금없다는 예, 말씀이시죠.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본해산이 제일 먼저 예산을 배정해야지 1차 때도 안 하고 2차 때도 안 하고 본해산도 안 하고 3차 때도 안 하고 4차 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게 지사님 네. 저거에 대해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요 여러분 동사무소 가보세요. 다 놀아요. 어? 네. 지사님 다 놀죠? 네. 다 놀아요. 하는 일 없어요. 그 사람들 괜히 자기네들 하는 일 만들라고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입신고하러 갔더니 다 받았어. 그랬더니 딱 하거든요. 도장 파오셔야 되겠는데요? 웃기죠? 뭐 주민등록번호 물어보고 뭐 주민등록증 내보세요. 확인 대조 다 하고. 요즘 도장 필요 없어요. 네? 근데 다 마지막에 뭐라 그러면 전입신고 하려고. 도장 파오세요. 이게 얘네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영국 같은 데 가보세요. 이 말단에 있는 동직원들이 앉아 있질 않아.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지역에 취약지대가 있나 다 파악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도시락 나눠주고 그래. 우리나라는 도시락도 지네들은 앉아서 네, 어? 네, 네, 네. 자기네들은 이렇게 손톱하고 저기 뭐잖아.
문재인이가 만든 그 무슨 예산 있잖아요. 긴급 예산. 그걸로 이제 그 알바들 시켜서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건 일상적으로 돼야 될지 이 추경에서 이런 일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사님? 글쎄.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 일단 네. 이 8가지 합의문을 본 느낌은 첫 번째로는 도대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토론과 논의가 있었냐, 특히 경제 전문가들이 어떤 참여를 했느냐, 네. 예? 전혀 지금 알 길이 없고요. 두 번째는 그야말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역 실패, 실책과 과오를 가리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그냥 이 추경이라고 해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사님. 의심이 드네요. 네. 그 10월 3일 개천절 날, 네. 문재인이가 거의 오늘 포고령을 내렸어요. 불법 집회 엄단하겠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그 불법 집회를 엄단하겠다. 이게 내가 볼 때 이동환 변호사가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한 말씀 해주는데 이거 지사님이 제안한 차량 시위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안 되죠. 차량 시위는 지난 네. 토요일요. 오후 2시부터 지금 서경석 목사가 하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에서 바로 사당 내거리 유수지에서 하나하고 마포 유수지 그리고 저 도봉산 유수지 세 군데서 총 서울에 27대 전국 32개 도시에서 했는데 성공적으로 잘 했고요. 30개 도시에서 다 했어요. 예,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하는 4.15 부정선거, 우리 장진호는 또 소송 당사자입니다만,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에서 검은 버스, 블랙버스인데 이것이 진실버스다. 부정선거 밝힌 진실버스다 해서 강남역에서 우선 시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용산역에서 하고 광화문 내거리, 청량리 광장 이렇게 4번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마쳤는데 다들 뭐 제한이 없었고요. 상당히 제대로 하는데 다만 규모가 좀 작습니다. 9명 이상, 9대 이상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9대 이상을 못하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없어요. 대단해. 뭐 10대째 경찰이 되면은 바이러스가 차량 창문을 뚫고 들어가나 보지? 글쎄, 그 근거가 이야, 없어요. 대단합니다. 김현준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거는 없었는데요.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은 이건 아무 근거가 없고 정치 방역, 문재인 계엄령인데 민주노총은 암만 모여도 괜찮고 정황훈 목사나 교회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동환 변호사한테 한번 진짜 진지하게 네, 법하셨으니까 여쭤보는데 표현의 자유, 네. 그다음에 신앙의 자유 이런 것이 네. 다른 사람에게 소위 말하면 방역 때문에 피해를 끼치면은 제한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네. 문재인 사회주의자 그다음에 진중권 이래님 사회 감사합니다. 기현야용 감사합니다. 기현나용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일단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면 네. 네. 이 나가야 된다 이런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네. 야 피해를 끼치는지 아닌지는 네. 누가 판단하냐? 그리고 그거 모를 때 나는 네.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나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슈크리마이님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은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국가 안전보장, 그다음에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제한을 하더라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개천절 날 지금 우리가 신청하고 있는 집회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은
코로나의 방역을 위해서 그쪽 뭐 공공복리 손미키님 감사합니다. 예,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제한하더라도 어찌됐건 그 표현의 자유, 그 신앙의 자유, 그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식으로라든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한을 두지만은 그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진짜로 반헌법적인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 차량 시위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 나는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막 이중으로 쓰고 간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김드롱님 감사합니다.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헌법 공부를 한 줄도 안 한 거예요. 변호사인데? 네, 변호사인데 어떻게 됐는지 좀 의문인데. 무서워, 관용. 네. 옛날에 우리 저 학생 때 독재 정권이 하던 얘기가 똑같아요, 그죠? 그보다 더 심해요. 지금 그때도 교회 예배를 못 보게 한 것. 예, 예. 이거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이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일요일에 보니까 용인 수지의 한미연합교회에 와가지고 이재명이 하고 막 경기도 공무원 하는 보니까 야 경기도 공무원이 이거 완전히 붉은 완전 쳐서 인민위원회요. 경기도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가 돼서 제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김문수 지사는 뭐 했는지 아니 모르겠어. 어떻게 이재명이가 도지사 되니까 완전히 경기도 공무원이 붉은 완장찬 인민군이 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 소송 좀 네. 하지. 네, 아니면 내가 할까? 네. 나 의원님 헌법을 잘 되고. 몰라서 나 이번에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 저는 예상할게요. 저는 자유는 무리하다 할 정도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왜?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인간은 고귀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발성과 자기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인간 누구나 다 무슨 뭐 지위에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못지않게 보통 사람들은 다 그죠? 판단력이 있어요. 우리 바보같이 자기한테 자기가 병을 옮으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병을 옮기면서 에이 너도 병 한번 먹어라. 뭐 에이즈 환자처럼 너가 병 한번 먹어라. 저는 이렇게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유는 저는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이게 21세기에 소위 말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저는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전에는 뭐 다른 거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내지면 국가의 어떤 존립을 만들기 위해서 좋다 이거. 지금은 저는 21세기는 이제 개개인의 자유가 가장 우선적인 정치적 가치가 돼야 된다는데 그게 바로 이번에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21세기에 저건 독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동환 변호사 역시 왜 최대한 보장하고 정 막아야 되면 니들이 대안을 내놓으라 이거야. 대안을. 왜 우리가 차량 시위한다는데 전혀 상관없는 차량 시위하면은 교통체증이 생기지 그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예. 네.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교보문고에 책 사러 간다는데 그걸 왜 막냐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도 종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있고요. 사회주의 헌법이 있고. 네. 그죠?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권위주의 헌법도 있고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거든요. 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는요,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정신적 자유를요, 슈크리마님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어떤 자유보다도 고귀한 걸로 거기 미국 같은 데 봐봐. 예. 예. 선진국일수록.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죠. 네. 주원하기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아주 슈퍼챗을 많이 쏴주시네. 네. 주로 보니까 이동환 변호사님 변호사가 말씀하실 때 쭉 올라가고. 예, 정말.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예. 지사님 할 때도 조금씩 올라가요. 예. 차이는 멀리서 청평서 왔다고 제일 많이. 저도 할 때는 예. 주지 마세요. 차명진 TV로. 예. 지금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좀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좀 진행을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64분이 걸렸습니다. 김문수 TV 2시엔 김문수
사제 사부 맞짱 토론. 오늘은 제가 지사님한테 안 개겼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세 명이 매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잘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 날 진짜 우리 세 명이 매일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면 실시간 시청률을 한 2만 명, 3만 명 잡아주시면 매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시간 시청률이 2만, 3만 되는 데가 저기 강용석이 하는 가로세로하고 저 신혜식이 하는 신의 한수인데 저희도 그렇게 만들어주면 매일 하겠습니다. 네. 김무수TV 30만 구독자 여러분 꼭 김무수TV 사랑해 주시고 김무수TV가 곧 애국하는 길입니다. 꼭 구독,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꼭 붙잡아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뭐 마무리 말씀 안 하셔도 되죠? 우리 저 멀리 오신 우리 네. 저 이동환 변호사. 저도 멀리서 왔어요. 예. 한 말씀. 네. 공정하지 않으면서 공정하다고 예. 거짓말로 나랄라니 지금, 감사합니다. 하는 이 정부 정말 보기 싫습니다. 우리 이제 끝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변시영님 감사합니다. 지사님 마무리 말씀. 예. 정말 참. 말씀을 계속 하세요. 자꾸 슈퍼챗 올라오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우리 이동환 변호사 같은 이 변호사분들 북한 인권을 위해서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이 북한 인권처럼 똑같은 코스를 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예배도 못 보게 하고 집회도 못 하게 하고 이거 뭐 거기다가 빚은 계속 내서 산더미가 됐고요. 네. 우리들 세금은 폭탄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도 다 부수고 있습니다. 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님들 정말 기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변호사님 나오시고 의사들처럼 의사 지난번 하는 거 보셨잖아요. 문재인이하고 정면으로 의사협회 13만 명이 싸워가 이겼잖아요. 네. 변호사들도 모여가지고 한번 우리 법치를 위해서 한번 의사협회처럼 싸워 이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러지 않아도 이동환 변호사하고 친한 젊은 변호사들 만났는데 야 그분들이 지사님하고 빨리 정당 만들려고. 하자. 네. 네. 지금까지 김문수 TV 2시엔 김문수 사제사부 맞짱 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